안녕하세요. 자미타고TV의 탑승객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여행 가이드 시향국준섭입니다. 오늘은 비상경과는 별개인 사람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비상경과는 떼놓을 수 없는 분인 김호준 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준 씨의 생일과 생신은 대유학당에서 출간한 자미심전 1권을 참고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미두수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나 자녀의 적성을 고민하시는 부모님, 또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년들과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상담 방법과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호준 씨의 명반을 보면 명궁에 주성이 없고 파동, 변동을 좋아하는 지공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미두수에서는 명무정요, 고요빈이라고 하여 고독하고 가난하다고 하는데, 김호준 씨는 그런 명궁에 비해 관록궁을 포함한 부관선이 너무나 대단하여 마치 김호준 씨라는 우주 안에 홀로 빛나고 있는 부관선이라는 성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미두시 6기성 중 조력을 의미하는 자복 우필과 귀의 발탁을 의미하는 천계천호를 부관선에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성을 의미하는 문창문곡은 부처궁이 협으로 보고 관록궁에서는 화록과 천마를 협으로 보아 롱마교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부처궁 삼방에서 대중의 지지를 의미하는 태양태음을 보면서 앞에서 언급하였던 육일성의 작용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자미두시 3길화인 록권과를 삼방과 협에서 보고 있으니, 만약 김호준 씨 명반이라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명반을 보았으면 국민배우의 타이틀을 가진 연예인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뉴스 공장을 시작하여 제도권의 방송인으로 들어온 게 2016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부관선이 신공성과 겹쳐 40세 이후에 선천의 부관선이 가진 에너지가 인생 전반에 걸쳐 발휘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호준 씨는 그 이전에도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방송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관선의 힘보다는 명궁의 힘이 조금 강력하게 작용한 시기라 파동과 변화가 지금보다는 김호준 씨 인생을 좌우하는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공선에 좋은 에너지가 모이면 다른 공선에는 어쩔 수 없이 네거티브한 에너지가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공선이 제복선입니다. 특히 경계력을 좌우하는 제백공은 선천의 천기화기가 록정과 함께 있으면서 살성인 경향, 천영, 타라, 화성을 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축적한 부를 주위 사람들,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소비하고 소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천기화기는 계획착오를 의미하니 기존 계획에 착오가 생기거나 판단착오와 같은 일로 인하여 돈이 나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번 돈을 재테크를 하기보다는 은행과 같은 안정적인 곳에 묵혀두는 것이 그나마 돈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변으로 인하여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큰 부를 이루기에는 힘든 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김호준 씨 명반을 보고 방송인이나 언론인이라 하지 않고 연예인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갈록궁에 있는 천둥 검은별 때문입니다. 이들 별들은 감정과 관련된 별로서 이 두 별은 감정 보충을 상징하여 이들 별들이 살성과 함께 있으면 연애 시에는 상실감을, 사회생활 중에는 왕따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김호준 씨의 경우는 육기성과 1호를 함께 보고 있으니 대중에게 감정적인 만족감을 주는 직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게도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직업이 연예인이기 때문입니다. 김호준 씨는 자주 손석희 씨와 언론계의 투톱으로 비교가 되는데, 제가 손석희 씨의 명반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손석희 씨와는 분명히 다른 결일 것 같습니다. 명반상으로만 보면 김호준 씨는 언론인보다는 연예인의 삶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호준 씨가 시급할 수밖에 없었던 2024년 12월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인 갑인대안으로 명천선에 무곡, 천상, 파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미두수에서는 이 별들을 함께 묶어 파조파가 단오록의 격국으로 부르는데, 이는 갑인대안에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록존이 전택궁에 위치하여 피해궁이 되면서 부관선과 제복선에 경향 타라를 주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전택이 상징하는 집, 차, 직장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들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22년에는 TBC의 뉴스 공장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2023년에 겸손은 힘들다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자전선에 녹전이 주는 피해는 경양 탈화 정도인데 김어준 씨는 그 외에 천연 화성을 같이 받고 있어 그 피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뉴스 공장을 그만두고 겸손은 힘들다는 유튜브 방송을 만들기까지 상당히 험난하고 힘든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유추해봅니다. 그건 이번 대안이 끝나기까지 계속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오면 쉽게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는 선천부간선이 강력한 에너지가 대안의 형로선이 되면서 대안의 명천선에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 있습니다. 형로선에 이런 기운들이 모이면 명천선의 기운이 힘을 못쓰고 형로선에게 나의 기운을 빼앗기는 형국이 됩니다.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부간선에 있는 검은별은 천상에게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별입니다. 그런 검은별이 위치하고 있는 선천의 부간선이자 형로선은 긍정의 에너지가 모인 결정판의 공선입니다. 이 공선이 태양의 화기가 차성되면서 천기 화기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기 화기는 록전과 함께 있으니 이들이 움직이는 공선은 원래라면 형로선이 의미하는 경쟁 상대에게는 좋은 결과를 주고 나에게는 실패를 줘야 하는데 검은별로 인하여 형로선의 좋은 기운이 명천선이 의미하는 나에게 전달되어 오히려 전화위복의 결과를 줍니다. 뉴스 공장을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한 유튜브 방송인 겸손은 힘들다가 잘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모습이 2024년에 유년록기로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어떻게 보면 2024년은 김어준 씨에게는 무척 안 좋은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년이 자한 명궁은 7살이 타라 화성이라는 살선과 함께 위치하고 천이궁은 염정천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상매시라는 악격으로 길에서 죽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유년의 록기가 대안의 록기와 같이 움직임으로써 대안 형로선의 좋은 기운이 다시 대안의 명천선이자 부간선에 전달이 되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가 12월 3일 당일 먼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상당히 힘있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을까 유추해봅니다. 운명의 12월 3일은 음력으로 11월입니다. 6월의 록기의 움직임을 보면 말씀드렸던 충미궁선을 6월의 천동로로 다시 움직입니다. 이 궁선이 움직이면 대안의 명천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앞서와 같이 유추해보았습니다. 그럼 김어준 씨의 2025년은 어떨까요? 내년은 을사년으로 천기화기와 록전이 위치한 피해궁선에 유년이 위치하면서 유년의 록기로 움직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피해궁선이 움직이니 당연히 대한부간선과 대한제복선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궁선은 너무나 많은 살성을 포함하고 있어 내년에는 길보다는 흉이 많은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씨에게 보다는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혹시나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본인과 가족분들은 보험에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미드스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나 자녀의 적성을 고민하시는 부모님 또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년들과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상담 방법과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